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개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개더. 안녕하세요. 아마도TV 한우현입니다. 고개더 아시죠? 우리가 그동안 시스템을 하면서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게 고개더, 우리가 함께하는 문화, 우리가 함께해야 될 일로 해서 많은 시스템 강의를 듣고 배웠습니다. 저 자신도 고개더의 강의를 듣고 또 고개더에 대한 강의를 한 100번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어라, 강의를 듣자, 모임 참석, STP 사업 설명하자, 그리고 브랜드 체인지, 정말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 많은 그룹의 문화를 형성해왔고 사업을 해왔습니다. 공교롭게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세월이 이 작년부터 2020년서부터 5년이 당겨져서 지금이 2021년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왔던 고개더도 이제 새롭게 2025년 버전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분명히 디지털 시대입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 분야의 디지털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폭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이유는 사실 본인을 갖추기 위해서, 본인을 브랜딩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던 겁니다. 좋은 강의를 들었던 이유도 본인을 브랜드하기 위해서, 브랜딩하기 위해서 강의를 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의 고개더는 첫 번째가 뭐예요? 브랜딩하자. 본인을 브랜딩해야 됩니다. 본인을 브랜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브랜딩하는 방법 속에서 첫 번째가 책을 읽는 겁니다. 책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더라도 책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CEO들이 여름휴가, 겨울휴가에 반드시 책을 가져가죠.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어쩌다가 교도소를 가시더라도 분명히 책을 가져갑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은 여전히 전 세계를 이끌기 위해서 책을 읽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고개더 첫 번째는 책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됐지만 신문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유튜브, SNS입니다. 사실은 폭넓게 이야기한다면 유튜브도 SNS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유튜브라는 게 워낙 커지다 보니까 유튜브 그리고 SNS를 이렇게 나눈데요. 어쨌든 유튜브도 SNS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해야 되고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인스타그램 등,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올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공부를 하고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군대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육군 중령이 운전을 못했어요. 대다수가. 그래서 누가 운전을 해줬어요? 운전병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중령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운전병이 있으니까 운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대령 스타, 운전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운전이 전문직이었다가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필수 항목이 된 겁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곤란을 겪고 있고 어렵게 생각하는 SNS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남들이 다 한 다음에 꼬바리로 한다면 이 디지털 시대에 SNS로 해서 성장하는 시기에 본인의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할 거, 그런 말 있잖아요. 이왕 맞을 매 빨리 맞으라고. 어렵더라도 공부해서 하다 보면 그 디지털의 효과와 디지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SNS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운전과 똑같아요. 해다 보면 반복을 통해서 본인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발달돼서 구글 번역기가 있든 아니면 통역 번역기가 있든 본인이 어학 정도 하나는 해야 됩니다. 사실 어학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영어를 굉장히 노력하는데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도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합니다. 분명한 것은 글로벌 시대이고 세상이 하나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통역을 본인이 언어를 구사할 장소가 있든 없든 반드시 어학 공부는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의 새로운 정보나 이런 것들을 옛날처럼 쳐내지 말고 계속 들으면서 매일매일 본인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마치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되듯이 본인을 브랜딩화 해 놓아야만이 이 사회에서 본인의 경쟁력이 있다. 두 번째,
우리는 모임 참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임 참석도 중요하지만 물론 코로나가 끝난다면 1박 2일 세미나 또 다른 오프라인 미팅이 시작되겠죠. 그렇지만 옛날보다는 온라인 쪽의 미팅이 이제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에 참여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참여하라. 그전에는 모임 참석이지만 참여하라. 꼭 오프라인의 모임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각 팀에서 하는 웨비나 아니면 유튜브 세미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세미나 등 각 팀이 하는 웨비나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참여의 목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협력, 두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협력은 어떤 의미를 차지하느냐, 본인이 어떤 유튜브를 SNS에서 약하다고, 줌 강의에 약하다고, 아니면 파트너가 없다고 웨비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웨비나는 들어오든 안 오든 옛날보다 줌 세미나는 통제력이 없어요. 왜? 본인의 스폰서가 멀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누가 통제력이 없더라도 참여를 해줘야 된다. 본인이 참여를 하지 않고 이제 본인도 어쩌다가 아주 능력 있는 분을 웨비나에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본인과 똑같이 생각을 해서 그 웨비나에 줌 세미나에 본인과 강사와 그 초대자밖에 없어요. 그럼 초대자가 여기는 정보력이 별로 가치가 없는 정보구나. 그래서 초대한 본인이 초대한 것들에 대한 가치가 없어서 그분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웨비나 세미나도 오프라인 세미나와 똑같습니다. 각자 듣는 분들이 열심히 많은 인원을 구성해주면 누군가가 초대를 받았을 때 그분이 와서 이게 무엇인가 되는 사업이구나 해서 그분이 사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 차원. 두 번째, 동기부여입니다. 사람은 떨어져서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정보가 차단이 되면 본인의 열정이 식고 Y가 사라집니다. 본인의 Y를 유지하는 방법은 본인이 계속 공부를 해서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두 번째, 세미나를 들어야 되는데 오프라인 세미나가 없잖아요. 그러면 웨비나를 통해서 본인보다 나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아니면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본인이 식었던 열정, 본인이 식었던 동기부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의 가장 목적은 협력과 동기부여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오프라인 코로나가 끝난다면 각 팀들이 오프라인 세미나도 조금씩은 하겠죠. 거기도 그전처럼 참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참여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는 늘 사업 설명을 해왔습니다. 분명히 이 분야는 사업 설명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정보를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전처럼 만나서도 하는 시대가 오겠지만 앞으로는 만나는 것보다는 온라인 쪽에서 본인이 포스팅하는 시대가 옵니다. 매일매일 같이 누군가한테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포스팅, 즉 쉽게 말하면 어떤 곳, 인스타그램에 던지든 페이스북에 던지든 블로그에 던지든 본인의 글을 던지는 겁니다. 던져서 본인의 글을 던져서 매일매일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 정보를 보고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본인한테 소중한 인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사업 설명하라, 부업으로 하는 사람은 이틀에 한 번씩 사업 설명하라, 마치 그것은 약국 주인이 샤터를 올리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포스팅을 매일매일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쇼핑몰 방송국이 2주 동안에 방송을 중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본인이 사업하시는 분이 매일매일 어디다가 글을 올리지 않는다면 본인은 디지털 시대에 방송국이 방송을 내보내지 않는 것과 똑같아. 그 방송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본인이 글을 포스팅하지 않으면 본인의 사업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던져라. 매일매일 던져라. 그리고 그 전에 해왔던 오프라인 미팅도 가능하면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그전과 틀린 게 있어요. 본인이 던졌을 때 정말 협력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내가 아는 소중한 지인이 포스팅을 올렸을 때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든 페이스북에 올리든 아니면 블로그에 올리든 본인이 들어가서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댓글을. 그죠? 그러면 댓글을 달아주면 누군가가 그거를 보고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본인은 아무데도 남들이 올린 거에 댓글을 하나도 안 달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야심차게 올렸더니 아무도 안 달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맥이 빠져서 포스팅을 정지합니다. 유튜브를 정지해요. 그래서 본인이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댓글러가 돼야 됩니다. 훌륭한 댓글러 연습을 한 다음에 본인의 것을 올리는 게 더 좋다. 그래서 포스팅은 먼저 댓글 연습, 멋진 댓글러, 훌륭한 댓글러 연습을 하다 보면 본인도 멋진 포스팅을 하는, 멋진 동영상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지금 누군가의 SNS에, 누군가의 유튜브에, 누군가의 페이스북에 매일매일 댓글을 해주는지. 그래서 매일매일 던져라. 네 번째,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브랜드 체인지입니다. 브랜드 체인지. 어차피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제품이 팔려야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회사들별로 본인들이 파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선전하는 제품이 있어요. 본인들이 광고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의 가족이 먼저 브랜드를 바꿔주는 겁니다. 본인네 회사가 비누가 있으면 비누를 본인네 회사 거로, 본인네 회사가 화장품이 있으면 화장품을 본인네 거로. 그죠? 자기 안사람, 자기 와이프는 화장품을 외국 거 예제 화장품 쓰면서 본인은 매일매일 강의를 합니다. 매일매일 SNS에 올려요. 화장품 본인 거 좋다고. 이게 기라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 브랜드 체인지를 하지 않으면 절대 그 기가 전파되지 않아서 절대로 나의 제품이 팔리지 않습니다. 브랜드 체인지는 간단합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브랜드를 우리 제품으로 바꾸고 내 주변을 제품을 바꿔 브랜드로 바꿔 나가는 게 브랜드 체인지다. 반드시 브랜드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시대가 많이 전 세계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 되면 따스함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언젠가 전 세계 글로벌 국가의 CEO들의 공통점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기부를 참 많이 해왔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기부 문화가 많이 발달되는데 그게 이제 시대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드시 어떤 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든 부처님이 있든 뭐 이슬람이 있든 어떤 신이라는 그 기가 있습니다. 토속신앙이 있든. 근데 이 신들의 공통점은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그룹의 착한 문화를 깔아야 됩니다. 즉 the one good thing, 매일매일 좋은 일 한 가지, 아니면 매달 좋은 일 한 가지, 팀이 좋은 문화를 까는 겁니다. 같이 헌혈을 하지 않은 문화를 깔든, 아니면 너무나 못 사는 나라의 어린이를 돕자는 문화를 깔든, 아니면 한국의 고아를 돕자는 문화를 깔든, 아니면 양로원에 가서 봉사를 하자는 문화를 깔든, 아니면 못 사는 나라의 학교를 져두든, 아니면 우물을 파주든, 이런 좋은 문화, 매일매일 착한 일을 하자, 아니면 매달 착한 일을 하자, The One Good Thing의 문화를 깔 때 그룹이 착해집니다. 착한 사람들은 지나친 자기만의 독선의 경쟁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룹 간에, 팀원 간에 어떤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분이 일어나지 않아요. 본인이 그룹의 착한 문화를 깔면 시간 속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본인 그룹 전체의 문화가 형성되는 겁니다. 즉 내분이 일어나지 않는 착한 문화가 형성돼서 정말 신으로부터 복받는 팀이 될 수 있고 복받는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더는 첫 번째, 2025년도의 고개더는 뭐예요? 브랜딩하자. 본인을 브랜딩하자. 두 번째, 참여하자. 세 번째, 포스팅, 즉 던져라. 네 번째, 브랜드 체인지. 그리고 다섯 번째, The One Good Thing, 좋은 일 한 가지. 이게 2025년도에 우리가 함께해야 될 고개더입니다. 만약 이 고개더의 문화를 팀원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2명, 4명, 나중에 1000명이 함께 한다면 이 고개더의 문화를 1년 이상 깔은 팀과 깔지 않은 팀의 어떤 경쟁력과 그룹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고개더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개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개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개더. 네, 고개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